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제가 남자 보는 조건이 첫째가 외모도 아닌 능력도 아닌 자상함과 바람피지 않는 것입니다. 사귀면서도 거지근성, 속물근성 보이긴 했지만 워낙 없이 살다 보니 저럴 수도 있지 하면서 안쓰럽게 생각했던 게 큰 착각이었어요. 말하자면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살 때 본인 물건을 끼워서 삽니다. 계산은 물론 제가 하고요. 지인 선물 사러 백화점에 옷 사러 갔는데 본인이 입을 티를 같이 계산대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나도 사줘 아니면 나중에 돈 줄게 이런 식입니다. 또는 장 보러 갈 때 본인이 먹을 거를 간식거리 바구니에 같이 담기 등등입니다. 처음엔 사는 김에 사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좋게 계산해줬습니다. 별로 돈에 연연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친은 여동생이 있는데 제가 미용 관련된 샵을 하니까 은근슬쩍 본인 동생을 공짜로 받게 종종 샵으로 부릅니다. 웬만하면 지인들은 공짜로 해줬기 때문에 좋게 해줍니다. 근데 제가 도움을 받게 되면 생색이 장난 아닙니다.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AS 부르면 돈이 많이 드니 자기 친구한테 맡기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마워서 밥 사려고 했는데 그 친구 도착하자마자 내가 이런 친구도 없어 너가 공짜로 AS 받는 거다. 뭐라도 사줘야 하지 않겠냐, 뭐 시켜 먹자 라며 본인이 더 생색을 냅니다. 어차피 밥 사려고 했기에 밥 시켜 먹었어요. 그 다음은 제 돈은 지 돈, 지 돈도 지 돈입니다. 남친 돈은 당연히 남친 돈이니 일절 터치도 안 합니다. 데이트 비용도 7대3 비율로 제가 더 많이 냅니다. 근데 제가 가방이나 구두를 사면 시즌별로 사냐며 잔소리를 합니다. 경조사비로 10만원이 나가면 무슨 10만원이나 하냐며 5만원만 하라고 잔소리합니다. 동생 생일이라 선물 사주면 어린애한테 무슨 큰 선물을 하냐며 용돈 5만원이나 주고 말라고 잔소리합니다. 참고로 제 동생은 28살입니다. 대신 남친 부모님이나 동생 챙겨주면 덥석 받아먹고 좋아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 왜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 걸 너가 상관을 하냐. 그리고 그렇게 뭐라 하면서 너네 가족한테 쓰는 건 왜 군말 없이 받냐 라고 따지면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라면서 헛소리 합니다. 자기가 돈 없이 살아서 돈에 예민하다는 등등. 어느 날은 갑자기 집에 잠깐 들리자 해놓고 어머님, 이모님 등등 식구들 다 데리고 나와서 밥 먹자고 하더니 어머님이 저를 가리키며 실컷 먹어 얘가 쏘는 거야 라며 계산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남친은 아무 말도 없고요. 우선 계산하고 남친한테 갑자기 내가 왜 계산해? 그것도 약속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랬더니 지 엄마가 저를 며느리로 소개시킨 거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서 시내 나갈 때면 뭐 좀 사다 줘, 나간 김에 사다 줘, 이따 돈 줄게, 기념일에는 널 위해 준비하고 있어, 기대해 라면서 디데이 2주 전부터 돈 한 푼 안 쓰다가 당일날 3, 4만원짜리 반지나 10만원짜리 가죽 가방 줍니다. 2주 동안 데이트 비용이 더 나갔는데 말이죠. 한참 샵에 손님이 없어서 벌이가 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친한테 이제는 돈 없으니 반반씩 하자. 1일부터 15일까지 내가 데이트 비용 내고 15일부터 말일까지 너가 쓰자 라고 말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데이트 비용 내는 기간엔 비싼 곳, 좋은 곳 가자고 합니다. 밥을 먹어도 비싼 곳 가고 여행 가자 하고 그런데 본인이 돈 내는 기간엔 분식집 가고 집에서 영화 다운받아 보고 공원에서 데이트합니다. 그냥 통장 만들어서 현금 넣어놓고 그걸로 사용하자 하고 저는 이체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현금 없다고 카드로 쓴다더니 이번 달 한도가 없다, 돈이 없다. 결국 또 제가 계산이나 데이트 비용으로 뭐라 하면 자기가 돈이 없이 자라서 돈이 없어서 라며 불쌍한 척 합니다. 그리고 택시 타고 다니기 번거로워서 차 한 대 샀는데 기름값 한 번을 안 내줍니다. 자기를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는 게 당연합니다. 자기 필요할 때 본인 차처럼 빌려 씁니다. 심지어 친구도 빌려주고요. 비싼 차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이니 당연히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서 폐차시키고 이번엔 남친이 차를 샀는데 저보고 기름값 한 번 안 주냐고 합니다. 너는 내가 차 있을 때 기름 한 번 넣어줬어? 그리고 내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름값 넣어주지 않았냐? 라고 따지면 또 자기가 돈에 예민해서 어쩌고 랍니다. 쓰고 나니 진짜 많네요. 저는 참고로 돈에 그닥 연연해하지 않아서 그냥 돈이 없나 보다. 돈 없는 사람은 저런가 보다 했어요. 돈은 없어도 여자 문제 없고 다정하게 대해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돈 쓰는 거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지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저희 아빠가 1인 사업을 하세요. 혼자 하시는데 많이는 아니고 그냥 먹고 살 만큼입니다. 근데 나이가 있으시니 회사를 넘기려고 하시거든요. 이게 겉으로는 근사한 직업도 아니고 1인 사업이다 보니 그냥 입에 풀칠하는 정도겠거니 했나봐요. 그놈은 그냥 일반 직장 다니고 하니까 아빠가 어차피 본인 딸하고 결혼할 거니 너가 하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싫다고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지 하고 넘어가고 아빠는 제 동생 남자친구한테도 말했나 봐요. 동생은 이미 양가 상견례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가족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제부될 사람도 딱히 기술이 없던지라 저희 아빠한테 기술 배워서 자기가 이 사업 이어나가겠다고 해서 남친한테 말했죠. 결국엔 제부될 사람한테 넘기기로 했다. 그랬더니 근데 그거 하면 뭐 돈 많이 벌어?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보통은 월 수익 1,000만 원이고 진짜 잘 될 땐 1억 한번 찍어봤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업을 자기가 물려받겠다고 날뛰더라고요. 이미 제부가 받기로 했다니까 걔를 뭘 믿고 그 사업을 물려주냐. 첫째 딸이 우선이지 왜 둘째 딸 쪽에 그 사업을 물려주냐. 당장 아버님을 뵙겠다. 내가 다시 말해보겠다.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순간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군요. 제가 돈이 많은 재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살았고 제 사업하면서 제 밥벌이 잘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도 다 제 노력인 건데 그놈은 뭔가 거저먹으려는 심보가 가득한 게 확 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넌 좀 거지근성 같아. 이미 너한테 먼저 의사를 물었고 거절해서 제부한테 넘긴 걸 이제 와서 월 수익 보고 갑자기 왜 난리를 치며 지금까지 행동들도 너무 네 돈만 소중하고 남의 돈은 거저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순간 본인도 열받았는지 뭐? 거지근성? 이러면서 뭐라 난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 돈 소중하고 열심히 내가 일해서 번 돈인데 너가 그동안 그렇게 얌체짓 했어도 너가 하도 없이 자랐다고 돈 없다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니 안쓰럽게 생각하며 오히려 아무 말 없이 더 챙겨주고 그랬는데 그냥 너 본성이 그런 것 같다 라고 했죠. 그놈도 열받았는지 저 같은 애랑 못 사귀겠다며 자기가 돈 없다고 무시한다고 나도 너 같은 애 공주님 대접하면서 머슴처럼 못 살아 하면서 쌩 가버리더라고요. 전 택시 타고 집에 갔고요. 제가 원래 한 번 믿으면 웬만하면 계속 믿다가 한 번에 마음이 확 돌아서고 다시는 안 보는 스타일이라 이미 그놈한테 감정이 다 떨어졌고 그때 그러고 가버렸으니 우리 사이 이젠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일주일 아무 연락 없이 지내다가 어제 샵에 그놈 동생이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항상 그놈 동생한테는 무료로 해줬으니 이번엔 아예 친구까지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2명 해주고 나서 그냥 가려고 하길래 2명 해서 12만 원이라고 말했더니 황당해 하더라고요. 얘기 못 들었냐고 나 네 오빠랑 헤어졌다고 했더니 급하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바꿔주길래 받았더니 오히려 저보고 정신 못 차렸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 버릇 고쳐주려고 연락 일부러 안 했다며 그렇다고 이렇게 복수를 하냐며.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버릇을 고쳐주고 헤어졌는데 내가 왜 네 동생의 동생 친구까지 무료로 해주냐고. 당연히 시술 받았으면 돈을 내야 하는 거지. 땡땡이 돈 없으면 너가 대신 이체시켜라 하고 끊고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줬더니 동생이랑 동생 친구 때문에 그런 건진 몰라도 바로 이체해주더라고요. 예전에는 2, 3만 원 쓰는 것도 벌벌 떨더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화가 오네요. 자기도 잘못한 것 같고 저도 잘못한 것 같고 서로 오해도 있었고 이쯤에서 화해하자고. 화가 나서 잠시 연락을 안 한 거지 끝내자고 확실히 말한 게 아니니 우선 오늘 저녁에 만나서 끝내던지 다시 만나던지 결정하자고 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마음이 풀린 줄 아는지 이따 보자며 하트 이모티콘을 엄청 날리네요. 전 이따 나가서 확실하게 끝내자고 말할 건데 말이죠. 추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고 안 좋은 소리도 많네요. 물론 읽으시면서 알면서 왜 계속 만났대 하면서 답답하셨을 것 같긴 해요. 전 그렇게 자존감이 낮지도 않고 바보도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놈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었고 한두 번 얄밉게 행동하다 점점 그 횟수가 많아지고 점점 도가 지나친 겁니다. 사실 돈 부분에 예민한 성격이 아니었던지라 내가 내면 되는 거지. 내가 밥을 사서 상대방이 맛있게 먹으면 그 모습이 좋은 거고 내가 선물을 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좋은 거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가능한 선에서 돈을 쓰는 거지 막무가내로 퍼주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나오고 뭔가 나를 이용해 먹겠다라는 행동이 나오게 되면 그런 건 저도 느낍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돌아서는 거고요. 왜 나가냐고 분명 다시 만날 거라고 댓글 다신 분들은 제가 걱정돼서 그러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만날 때 계산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미련 따위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허전함이나 정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그냥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나갈 거라고 한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손님도 없고 해서 샵 마감하고 8시 정도에 만났고요. 웃으면서 절 반기더군요. 잘 지냈어? 배고프지? 밥부터 먹으러 가자 하더군요. 근데 정말 좋은데 데려가더라고요. 사귀면서 한 번도 안 가봤던 고급 레스토랑 데려가더라고요. 게다가 주문도 본인이 알아서 이미 다 해놨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텐데 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놈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나 안 보고 싶었어? 나 진짜 너 많이 보고 싶었어. 어떻게 지냈어? 요즘 손님 없지? 등등 일상생활 얘기하더라고요. 음식 맛있게 먹으면서 좋게 좋게 대답해 줬습니다. 후식 먹을 때쯤엔 선물 상자도 내밀더군요. 고마워 하면서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온 건 확실하게 헤어지자고 하려고 나온 거고 내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돈이 없는 건 단점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다. 그런데 그걸 핑계로 사랑하는 사람 상대로 계산적으로 나오고 그 돈이 마치 네 돈인 마냥 행동하는 건 잘못이다. 내가 몇 번 너의 그런 행동에 뭐라 하면 그때마다 너는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댔었다. 그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마지막에 아빠를 물려받는 것 때문에 너가 했던 행동은 굉장히 찌질해 보였다. 너의 마음들이 계산적이고 속물적으로 변하는 순간 상대방도 그걸 눈치챈다는 걸 넌 알아야 한다.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가 좋은데 데려와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선물도 뭔진 모르지만 날 위해 준비했다니 받아주겠다. 나 정말 좋은 여자인데 나 놓쳐서 너 정말 속상하겠다. 그러니 나쁜 근성들 버리고 잘 살아라. 대충 저렇게 말한 것 같네요. 그놈이 말 다 했냐 하면서 목소리 커지길래 지인인 남자를 2명 불렀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놈의 얼굴 다 알고 동생의 남자인 친구 2명한테 미리 부탁해서 문자 보내놨거든요. 건장한 남자 2명이 누나 얘기 끝나셨음 가시죠 하니 쪽팔렸는지 쫄았는지 참 하면서 헛웃음에 아무 말 안 하길래 잘 나왔고요. 그 뒤에는 뻔하죠. 전화 안 받으니 톡으로 김치년이 뭐니 계산적이니 뭐니 뻔한 말들 하고요. 여차하면 신고하려고 차단은 안 해놓고 계속 욕문자 받고 있어요. 샵은 요즘 손님도 없고 다른 좋은데 자리 난 곳이 있어서 옮길까 생각 중이었는데 잘 됐다 싶어 이번 기회에 이전하려고요. 어차피 예약제로 거의 단골 손님으로 운영하던 거라 예약 전화 오면 양해 말씀드리고 토요일부터 샵 문 닫아놓고 오늘 아침에 부동산 갔다가 지금 바로 집에 와서 이렇게 후기 남겨요. 그동안 집에는 초대한 적이 없고 아파트 입구에서 헤어져서 집까지 찾아오진 못할 것 같네요. 아파트 단지가 워낙 많고 입구 출구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요. 여기까지가 후기이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왜 여기가 여자들의 친정이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2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2년 차고 35주차 산모입니다. 조산기 때문에 입원한 지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랑 통화 후 문득 착한 며느리 노릇 안 하니 말씀을 조심히 하신다는 걸 깨닫고 글을 써봅니다. 저희 시부모님 2분 다 나쁜 분들은 아닙니다. 그냥 전형적인 옛날 분들이고 신랑은 외동아들입니다. 신혼집이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니 자주 보기를 원하시는 것 빼고는 딱히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 결혼하고는 일주일에 2~3번 뵀지만 그나마도 신랑이 중간에서 잘 커트해줘서 지금은 한 달에 2~3번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않고 전화도 자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같이 식사하러 가면 살갑게 애교도 부리고 어머님 안마도 해드리고 아버님 말 상대도 해드리니 많이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약 2년 정도를 시부모님 하시는 말에 토달지 않았습니다. 설령 서운한 게 있어도 남편한테 잘 설명해서 남편 생각인 양 설령 시부모님께서 제 의견인 줄 아시더라도 그렇게 대체로 고분고분한 신용을 해왔습니다. 참 이상한 게 시아버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항상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조심스러운 게 눈에 보이십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점점 왜 그러시나 싶은 말씀과 행동을 하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랑이랑 몇 번 싸웠는데 사실 여기부터가 본론입니다. 첫 번째는 시댁에서 밥 먹을 때 제 밥은 찬밥을 주십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냥 군말 없이 먹다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신랑한테 넌지시 얘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왜 나만 찬밥을 주실까? 나도 따뜻한 밥이 좋은데. 신랑은 깜짝 놀라며 몰랐다고 합니다. 다음 시댁에 갔을 때 또 찬밥을 주시니 신랑이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찬밥이 많이 남아서 랍니다. 신랑이 아무 말 없이 신랑 밥이랑 제 밥을 바꿨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랑 밥을 뺏으려 하셨으나 신랑이 정색하며
앞으로 찬밥이 많이 남으면 이 사람 뜨신 밥 주고 나한테 찬밥 줘 하더니 한 그릇 비우는 내내 아무 말도 없이 밥만 먹고 집에 왔습니다. 그 후로 늘 제 밥도 뜨신 밥입니다. 두 번째는 임신 4개월 차에 김장하는 것입니다. 매년 20포기 정도만 김장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 겨울에 저랑 같이 할 거니까 시이모님들 드릴 것까지 한다며 배추 80포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당시 전 임신 4개월 차였고요. 김장하러 갔는데 집에서 젓갈 냄새 난다며 온 집안 창문 다 열어놓고 심지어 보일러도 안 튼 냉골 바닥에 앉아서 김치 담게 하셨습니다. 어머님 심부름으로 시장에 들렀다 온 신랑이 왜 내 마누라 데려다가 이모들 김치를 담냐고 성질내고 임산부 찬바닥에 앉히는 게 말이 되냐며 아버님이 역정내시니 김치는 20포기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틀고 두툼한 반석을 내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하셔서 신랑한테 말 잘하고 오라고 시이모님들 드릴 김치 담자고 하시다가 옆에 있던 신랑이 전화 뺏어서 난리치니 미안하다며 통화 종료했습니다. 세 번째는 맞벌이 하면서 아침 차리고 도시락 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모르시는 듯 합니다. 평생 전업주부셨던 어머님은 살림은 당연히 여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옛날 분이시고 어차피 따로 살고 있으니 그냥 앞에서 네네 대답하고 웃어 넘기는 편입니다. 게다가 신랑이 집안일을 잘 분담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만도 없습니다. 신랑이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 아침을 차려주거나 하다못해 과일이라도 갈아서 먹입니다. 게다가 신랑 회사에 도시락 바람이 불어 임신 초부터는 도시락도 싸고 있습니다. 신랑이 음식하기, 설거지 빼고 나머지 집안일은 거의 도맡아 하기 때문에 피곤하긴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 넘어서 혹은 아침 7시에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내일 아침에 먹일 국은 끓여놨니? 오늘 아침은 뭐 해 먹니? 라며 물어보실 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것도 신랑이 중재해준다는 거 한 1년쯤 참다가 결국 신랑한테 바톤 터치한 후 해결됐습니다. 허나 얼굴 볼 때마다 뭐 해 먹고 사니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냥 궁금하신가 보다 하고 성실하게 답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최근에 저를 못된 며느리로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언제냐고 내 손주 잘 크고 있는지 보고 싶다셔서 기쁜 마음으로 언제인지 알려드렸습니다. 몇 시쯤 모시러 가겠다 약속하고 통화 종료했고요. 약속 당일날 모시러 갔더니 왠지 찬바람 쌩 불며 본체 만체 하십니다. 게다가 하시는 말씀마다 가시가 엄청 박혀 있습니다. 결국 신랑이랑 어머님이랑 1차로 한판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님이 화장실 가신 틈에 여쭤보니 시이모님이 교통사고가 났었다고 합니다. 병문안을 갔는데 다른 집 자식들은 다 괜찮냐고 이모님께 전화했는데 우리만 전화 안 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하십니다. 신랑이 이모 교통사고 난 걸 어떻게 알고 전화하냐 했더니 평소에 자주 전화하고 했어야지. 평소에 신경을 안 쓰니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역정을 내셨고 신랑은 내가 이모한테 일주일에 몇 번 안부 전화를 드려야 되는 거냐. 엄마가 전화해서 알려줬으면 됐을 거 아니냐 했더니 자식 잘못 키웠다 하시며 더 이야기하기 싫다고 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좀 황당은 했으나 서운하셨을 수 있지 생각하고 일부러 어머님께 말도 더 붙이고 했습니다. 애기 초음파로 보시고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손가락도 우리 아들 닮았네. 발가락도 닮았네 라며 싱글벙글 하시며 분위기가 풀렸는데 어머님 모셔다 드리는 길에 사단이 났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어머님이 일요일에 또 오라고 하신 겁니다. 신랑이 내일 하루는 우리도 쉬어야지 라고 답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폭풍 분노하시며 신랑이랑 1차로 큰 소리 났던 시이모님 안부 전화건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신랑도 화났는지 언성이 높아졌는데 신랑이 화내니 그 화살이 저한테 날아오는 겁니다. 네 신랑이 안 하면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평소에 네가 나한테 전화를 몇 번이나 하냐 등등 선 보따리를 푸시길래 최대한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신랑대로 화나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네 친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던 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 순간 뒤통수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지금 하시면 안 될 말 하신 거라고 어머님께 역정냈는데 어머님은 내가 못할 말 했냐며 이번 설에도 시댁에서는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으면서 친정에서는 하루 자고 다음날 저녁까지 있다 오지 않았냐고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시댁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이성의 끈을 놓쳤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친정 욕되게 하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전화 안 드린 게 서운하다 하시는데 저는 친정 엄마랑도 용건 없으면 통화 안 한다. 이 부분은 어머님이랑 저랑 성격이 다른 거고 예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뿐인데 그런 걸 가정교육 운운하시면 기분 나쁘다. 더욱이 시댁에는 한 달에 두세 번 가지만 친정에는 많이 가봐야 1년에 네다섯 번이다. 그 몇 시간 더 있었던 게 뭐가 얼마나 괘씸하셨기에 제 부모님 욕 보이시냐 이렇게 쏟아내놓고 마침 차가 신호 걸려서 멈췄길래 차 문 열고 내려버렸습니다. 갓길에 차 세워놓고 온 신랑에게 어머님 모셔다 드리고 오라고 말하고 택시 타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온 신랑한테 퍼부을대로 퍼붓고 다시는 어머님 안 뵐 거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녁에 시아버지가 전화하셔서 어머님이 말실수하셨다고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할 테니 마음 풀라고 하시며 그래도 네가 아랫사람이니 전화는 먼저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마음 풀리면 전화 드리겠다 얘기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전화 드렸습니다. 또 한 번 감정 상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어머님이 전화 기다렸다며 네 신랑한테 서운했던 걸 너한테 못할 소리 해가며 화냈다고 미안하다 하셔서 저도 어머님께 말대답하고 차에서 내린 거 잘못했다 말씀드리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우리 어머님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를 아시게 되셔서 그런지 그 후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엄청 조심스러워지셨습니다. 살짝 눈치도 보시고 아무튼 다시 예전처럼 시부모님 뵈러 가면 애교 부리고 살갑게 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절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조건 내내 고분고분 며느리 신용해봤자 대접 못 받는다는 거. 이번에는 그간 시어머니 언행에 받아온 스트레스가 터지면서 좀 예의 없게 대항하긴 했으나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조금 더 정중하되 단호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겠다 다짐합니다. 추가. 댓글에 남편이 잘해서 그렇다는 말씀이 많으신데 맞아요. 사실 그동안은 남편이 워낙 중재를 잘해줘서 굳이 제가 나설 필요도 없었고 글 초반에 적었듯 막장 시부모님도 아니시기 때문에 가끔 아주 가끔 서운하고 속상한 정도라서 그냥 내내 하고 맞춰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까칠하게 굴고 할 말 다 하니 시어머니가 달라졌다가 아니라 그동안 신랑이 중재해주고 내 편을 들어줘도 점점 서운한 말씀을 하는 빈도수가 늘어나던 상황에서 평소랑 다르게 제가 직접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더 조심하시더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시부모님이 선을 넘지 않고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는 아직까지처럼 남편이라는 방패를 앞에 세워두고 적당히 착한 며느리인 척을 할 생각입니다. 중재 잘해주는 신랑이 있는데 굳이 제가 나서서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만 제가 직접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신랑 통해서가 아니라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고부관계 조율에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랑 칭찬하는 댓글이 많은데요. 사실 처음부터 중재를 잘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우리 부모님이 옛날 분이라 그래. 이런 말도 곧잘 했거든요. 그때마다 신랑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가정을 꾸렸다. 결혼을 한 순간 각자의 가족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이 된 거다. 이제 당신 부모님, 내 부모님은 제2의 가족이 된 거고, 당신과 나,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가 제1 가족이 되는 거다. 나는 당신 부모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잘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당신이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지냈을 남이기 때문에 분명 서로 상처받고 서운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당신은 내 편이어야 한다.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당신이 말씀드리면 잠깐 서운하고 말 테지만 내가 말씀드리면 사이만 멀어질 거다.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듯이 당신 부모님과 나 사이에도 조율이 필요한데 그건 내가 당신 부모님께 무조건 맞춰드리는 것도 아니고 당신 부모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서로 밀고 당기면서 맞춰가는 건데 그 사이에서 중재하는 게 당신 역할인 거다. 이런 말을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종종 하곤 해요. 처음엔 좀 냉정하게 들린다고 서운해하던 신랑도 지금은 잘 중재를 해주고 있고요. 어찌 보면 대화가 통하는 남자를 잘 골랐던 게 평탄한 결혼 생활을 가져왔는지도 모르겠네요. 뭐 어찌되었든 잠이 오지 않아 주절주절 써내려간 글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신랑 20년 친구라고 해서 참으려고 했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 생각 없고 철없는 사람들을 평생 알고 지내려니 진짜 숙병이나 미칠 것만 같습니다. 저랑 신랑은 오랜 기간 연애하지 않았습니다. 1년 반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신랑이 대학교 때문에 경기권으로 올라온 거라서 실제 고향 친구들은 차 타고 2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연애하면서 말로만 들었지 고향 친구들을 만나본 건 한두 번, 그것도 다 같이 만나본 건 아니고 한두 번도 한 명씩 해서 딱 2명 만나봤네요. SNS 친구만 했고 가끔 댓글 주고받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한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신랑이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 5명이라고 했는데 식장 당일날 4명밖에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랑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 한 명이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전날 술을 엄청 마셔서 속병으로 못 왔답니다. 저희 남편도 꽤나 서운해하는 눈치였고요. 뭐 개인적인 사정이니 저는 그러려니 하고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별다른 연락하지 않고 지냈는데 유독 신랑 친구 중에 저를 잘 챙겨주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제가 음대 나오고 신랑이 체대 나왔는데 그 잘 챙겨주신다는 친구분이 제 페이스북을 보고 제 친구가 마음에 든다며 소개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미술 전공했고요. 그냥 진지하게보단 서로 아는 지인 사이로 지내라며 저도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소개시켜줬는데 그렇게 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제 친구가 소개해준 그 오빠가 좀 이상하다면서 연락 끊어도 되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서로 연락하고 지낸 지 이틀도 안 돼서 제 이상형이다 만나자. 밤이 외롭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 신랑 친구이기도 하고 제 소개로 연락하고 지낸 거라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이걸 또 저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야기한 거랍니다. 같은 여자로서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또 친구의 와이프 친구인데 조심성 없이 대했다는 것 자체로도 제가 민망하고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났습니다. 친구한테 사과하고 그냥 연락 오면 끊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건도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임신을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았고 시간이 흘러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소식을 듣고 신랑 고향 친구들이 올라오겠다고 했답니다. 출산해 본 엄마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아기 낳고 나면 힘 잘못 줘서 얼굴도 팅팅 붓고 핏줄도 다 터져 있고 땀은 땀대로 흘리고 씻지도 못하고 피 비린내. 하여튼 정말 이런 모습은 부모님한테도 보이기 싫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참 몸조리 해야 할 때고요. 저는 나중에 좀 씻을 수도 있고 이런 추한 몰골 아닐 때 만나도 되는 건데 왜 굳이 출산 당일날 오겠다고 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도 아기 낳자마자 신랑하고도 살짝 티격태격했습니다. 신랑은 친구들한테 나중에 오라고 얘기했는데 첫 조카 봐야 한다고 올라와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오겠다고 했다네요. 오빠 친구들 5명이서 오자마자 저한테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재수씨 살 엄청 많이 찌셨네요. 결혼식 때 재수씨 어디 갔어? 라면서 진짜 기분 더러운 장난을 치더군요. 자기네들끼리 히덕거리고 거기다가 이것도 기념이라고 셀카 찍자고 하질 않나. 체대 나온 신랑한테 해를 맛볼 수 있다면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면서 빈손으로 와서 듣기 싫은 소리만 떠들어대더군요. 거기서 신랑이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축의금도 안 한 놈들이 라며 뭐라 이야기하더군요. 나중에 물어보니 넷이 와서 1,000원 한 장 안 냈다네요. 그리고 출산했을 때 그 자리에 저희 친정부모님, 시부모님도 다 계셨거든요. 친정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눈치 있으신 시어머니가 너네 나가서 떠들라고 지금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산모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니들끼리 이야기 다 끝나면 그때 들어오라고 말하니 그제서야 알겠다며 나가더군요. 그렇게 신랑 친구들 나가고 아무 죄 없는 시어머님이 죄송하다며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아기 수유하는 방법 알려주시겠다며 아기를 데리고 오셨고 저희 친정아빠랑 시부모님은 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가슴 내놓고 간호사 선생님이 가슴 마사지 해주시면서 수유하는 방법 알려주는데 문을 벌컥 열고 신랑 친구들이 담배 냄새 폴폴 풍기면서 들어오더군요. 참고로 저희 신랑은 술, 담배 안 합니다. 간호 선생님이 그거 보고 수유 중이에요. 나가세요. 이야기하니까 밖에 추워서 잠바만 가지고 나갈게요 하면서 막무가내로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정말 너무 수치스럽고 가슴 다 꺼내놓고 애기 수유하려고 마사지 받고 있는데 진짜 기분이 너무 더럽고 열받아서 울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친정엄마는 신랑 편 든다고 알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모르고 들어왔고 날 추워서 잠바만 가지고 가겠다는데 뭘 우냐면서 그리고 네 가슴 보지도 않았어. 엄마가 애기 우유 먹이겠다는데 그게 뭐가 창피해 하면서 들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절 달래주시고 그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신랑한테 카톡으로 네 빈대들 다 집에 가라고 하라고 보냈더니 알겠어 라고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오자마자
저딴 것들도 친구라고 사귀었냐고, 네 수준도 저것밖에 안 되냐 하면서 싸웠어요. 자기 친구들도 생각 없는 거 아는데 자기가 한 소리 했다고 미안하다고 울지 말라고 달래주는데 속으로 너무 화가 났어요. 신랑은 저보다 2살 연상이고 올해 나이로는 29살입니다. 그리고 위의 이야기는 작년 이야기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전 신랑 친구들을 볼 일도 없었고, SNS도 제가 탈퇴한 척 흉내 좀 내고, 친추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신랑이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친구들 볼 일도 없어진 거죠. 그리고 저희가 1월 달에 큰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친구들이 집들이 안 할 거냐고 연락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친구들 먹일 쌀이 아깝다고 집에 초대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진짜 집들이 이야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을 지지고 볶고 싸웠습니다. 신랑이 친구들한테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오지 말라고 하기도 뭐하다고. 아니, 그걸 왜 당신 맘대로 결정하냐? 집에 오면 밥은 내가 하는데 그럼 당신이 하라면서 진짜 큰 소리 오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옆집에 혼자 사시는 할머님이 걱정된다면서 오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참자 싶어서 그래, 내가 천사 코스프레 한번 하겠다고 대신 진짜 내 눈에 꼴배기 싫은 짓 하면 쫓아내버릴 거라고 했더니 발로 차도 상관없다면서 저보고 고맙다고 뽀뽀 세례를 해주더군요. 친구는 3-4명만 올 것 같다고 해서 그에 맞게 장을 봤고 저희가 집에 식구가 없다 보니 수저 세트나 밥그릇, 국그릇도 4개씩밖에 없어서 친정 집에 가서 2개씩 빌려왔어요. 큰 상도 따로 빌려오고요. 토요일 5시쯤 도착한다 해서 그에 맞게 식사 준비도 다 끝내놨는데 6시, 7시가 돼도 안 오더라고요. 그냥 오늘 하루는 내가 이해하고 참기로 했으니까 오는 길에 차가 막혔을 수도 있고 그런데 9시에 도착했네요. 해놓은 음식들은 당연히 다 식었고 전자레인지에 미친 듯이 돌려야 했죠. 근데 절 진짜 얼빠지게 하는 일이 생겼네요. 빈대 친구들이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왔네요. 친구 4명에 여자친구 2명, 총 6명. 그 둘은 만나본 적도 없고 저 또한 그 여자친구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신발장에서 웬 여자 둘이 있길래 누군가 했더니 빈대들 여자친구랍니다. 나중에 대화 이야기 엿들은 건데 여자친구들 기다리다가 늦게 왔다고 하더군요. 한 3초는 멍하니 쳐다만 봤네요. 여자친구 초대한 적도 없고 온다는 이야기도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무언가를 바란 건 아니지만 역시나 집들이라고 초대한 집에 빈손으로 왔네요. 위에 말했듯 저희가 수저 젓가락 세트나 그릇들이 넉넉치 않아 모자란 상황이 왔고 다들 배고프다 징징거리면서 음식이 차다 이것도 렌즈에 돌려달라. 여자친구란 인간은 자기 샐러드에 들어간 이 드레싱 별로 안 좋아한다는 등 남의 신혼집에 와서 자기야 먹여줘 하면서 먹여주고 받아먹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졸지에 제 밥그릇은 친구 여자친구가 차지하고 먹고 있었고 재수씨 물 좀 주세요. 국 좀 더 주세요. 고기 더 없어요?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떠들면서 저한테 이것저것 시켜대고 게다가 저는 애까지 보면서 그리고 저희 집에 애기 장난감이 많이 있는 편인데 그걸 보더니 자기네들끼리 야 이거 내가 나중에 가져간다. 우리 결혼해서 애 낳으면 찜 하면서 매사 행사 때마다 빈손으로 오던 놈들이 우리 애기 장난감이나 용품들 보면서 서로 지네들 거라고 찜찜거리면서 있더라고요. 여자친구란 것들은 자기야 난 저 토끼 인형 너무 귀엽다 사줘 하는데 대답하는 꼴은 애 거 뺏어가 너가 이겨 이딴 수준 없고 생각 없는 대화하고 있고 애기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자는데
졸리다고 잠투정하면서 우는데도 애가 까칠하네 하면서 그 와중에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합니다. 근데 생각 없는 신랑은 시간 늦었으니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가라고 하고 앉아있고, 열받아서 앉아있는 신랑 등을 발로 차니까 상황 파악이 됐는지 다들 순간 조용해지더군요. 진짜 그동안 열받은 게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아서 방으로 문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뒤따라 신랑이 들어왔고요. 나보고 왜 그러니요? 생각 없는 건 니나 니 친구들이나 똑같다고,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하면서 친구들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신랑은 자기 친구들 듣겠다고 작게 이야기하라고 하고 대체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당신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빈대들 당장 집으로 가라고 하라고, 아니 남의 신혼집에 늦게 와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럼 자고 가겠다는 거 아니냐고, 여자친구들은 뭔데 우리 집이 숙박업소냐? 랬더니 저보고 말이 너무 심하답니다. 그래도 가려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애기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거실도 조용한 거 보니 우리 이야기를 들은 건지 뭔지. 내가 친하다면 말도 안 하는데 얼굴 한두 번 보고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고 말한다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자기네들은 우리 집에 뭐 해준 거 단 하나도 없으면서 바라기만 한다는 건 진짜 빈대 거지근성 아니냐고. 하다못해 애기 내복을 하나 사오기를 해. 애기 낳았다고 수고했다고 단팥빵 하나를 사오기를 해. 이사했다고 얻어 처먹으러 오지 누구 하나 두루마리 휴지 하나라도 들고 온 인간 있냐고. 내 친구들 모태솔로인 애들도 눈치껏 다 행동하는데 당신 친구들은 대체 뭐냐고. 물론 제가 신랑 친구들 다 있는데 조근조근 이야기하지 않고 화낸 건 정말 100번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전 제 신랑이 저런 인간들이랑 친한 친구란 사실도 너무 싫고 같은 부류의 인간이란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친구들 이야기 나오거나 친구들 관련될 때마다 항상 싸워서 그게 더 싫었습니다. 신랑이 알겠다고 집에 가라고 하겠다고, 나가서 미안한데 이 차는 나가서 자기가 술 사겠다고 하면서 다 데리고 나가고, 저는 애기 재우면서 진짜 미친 듯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잠들었는데 신랑은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고 애기 방에서 자고 있더군요.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 저희는 지금까지 한마디 대화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처음엔 신랑이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저한테 말 한마디 한마디 걸던 거 제가 무시하니 그 이후로 말도 안 거네요. 그리고 위에 빼먹은 거 있는데 저희 애기 돌잔치 했을 때도 빈대 5이 와서 돈 한 푼 내지 않고 밥만 먹고 갔습니다. 거기다가 더 화나는 건 이벤트 상품 중 하나가 빈대 친구 한 명이 되었다는 거. 진짜 너무 아까워요. 그것도 상품권 5만 원짜리가. 진짜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신랑 군대 동기나 대학교 친구들은 지극히 예의 바르고 착합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어머님이 선생님이시고 아버님도 대기업 위원이시고 좋은 집안입니다. 저희 신랑도 아버님이 다니는 대기업 사원이고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인격도 정말 좋으시고 생각도 깊으신 분들입니다. 배려심도 최고이고요. 같이 일하시는 직장 동료들도 정말로 좋은데 고향 친구들만 그럽니다. 저희 신랑은 어디 가도 축의금, 부조금 당연히 하는 편이고요. 연애했을 때도 결혼해서도 싸웠던 적 없습니다. 저도 제가 예의 없는 사람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고향 친구들을 보고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라는데 그렇게 생각 없이 컸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해도 내 친구들 철부지라고 아무리 말해도
제 인식엔 내 신랑도 생각 없는 놈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솔직히 신랑한테 배신감 들고 서운한 건 사실이지만 이혼할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향 친구들이랑 정말 어울리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진짜 바람이네요. 추가. 너무 화나고 두서없이 주절주절 쓴 글인데 다들 진심을 담아 조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랑이 왕따나 빵 셔틀 뭐 이런 건 아닌데 호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호구 맞아요. 다섯이서 정말 초등학생들 놀이터 뛰어놀 듯 잘 어울려 놀긴 합니다. 왠지 서열이 꼴찌라는 말도 맞는 것 같고요. 제 신랑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상 저희 신랑이 빠른 년생이라 다른 친구들은 나이가 30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직장에 있는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나마 직장 있는 건 저희 신랑뿐이죠. 2명은 아르바이트하고 1명은 핸드폰 판매원이고 2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동료나 대학 친구들 혹은 군대 동기들 만나 대화하면 사회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날들, 돈 이야기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하며 예의 갖춰 재수씨 하는 반면 고향 친구들은 대화의 절반이 욕입니다. 또 목소리는 어찌나 큰지 30이면 30에 맞게 대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랑은 매일 일에 치여 사니 매번 미래에 대한 대화보단 고향 친구들과 철없는 대화하는 게 더 좋은가 봅니다. 그리고 신랑 고향이 조금 시골인데 아버님이 승진하시면서 회사가 서울로 발령나셨고 어머님도 경기권으로 가셨는데 신랑이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절대 올라가지 않겠다 해서 할머님이랑 고향 시골에서 계속 살았다고 하더군요. 신랑이 지내왔던 곳이 깡촌만큼 시골은 아닌데 번화가도 찾아보기 힘든 좀 그런 곳이긴 하더라고요. 집안 형평도 제일 좋았던 게 저희 신랑이었고 다른 친구들은 그냥 그저 그랬답니다. 그래서 돈 쓰는 건 자연스레 저희 신랑이 많이 쓰게 됐고 호의를 권리로 알게 된 거죠. 아직 글은 보여준 상태는 아니지만 계속 애기 방에서 자다 어제 저녁에 방으로 들어오길래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더니 제가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답니다. 신랑은 누가 봐도 트리플 A형이기도 합니다. 싫은 소리 못하고 거절 못하고 소심하고요. 자기 일에 똑부러지게 잘하는 성격인데 이게 마음에 들어 결혼했는데 자꾸 환상이 깨지고만 있는 것 같아서 저 또한 정말 짜증나고 싫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만 간단히 했습니다. 친구들 결혼을 하던 애를 낳던 잔치를 하던 누가 돌아가시던 돈 10원이라도 줬다가는 당신이랑 나랑은 끝이라고. 그리고 고향 친구들 내려가서 혼자 만나고 오는 건 뭐라고 안 하겠는데 내 눈앞에 데리고 오는 날엔 네 마누라 미친년이라는 말 나오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고향 친구들이 철부지이고 생각 없는 건 알지만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답니다. 어렸을 적 생각나고 추억이 묻어있는 애들이래요. 그럼 뭐합니까? 개념이 없고 전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차피 저한테 못했던 신랑은 아닙니다. 고향 친구들 관련될 때마다 지지고 볶고 싸웠던 거죠. 앞으로도 고향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10,000원 한 장 주고 놀고 오라고 할 셈입니다. 참고로 통장 관리는 제가 합니다. 신랑 월급 들어오면 용돈만 주고 나머지는 적금 넣고 연금 넣고 생활하는 데에 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통장 정리도 하고 있고 가계부도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귄 지 2주밖에 안 된, 그것도 클럽에서 만난 여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거랍니다. 한 명은 사귄 지 좀 된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짠순이는 아닙니다. 신랑 오래된 친구이게 만약 그 여자친구가 약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생각하는 그런 사이에 오래 볼 사이라면
집에 왔다는 걸 축하해주고 반겨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클럽에서 놀다가 부산에서 만난 여자라고 하니까 어이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드레싱이 맘에 안 드네 마네 하고 있었다니. 신랑 고향이 부산은 아닙니다. 어제 20분 정도 대화하고 화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끝났네요.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진짜 왕소심한 신랑이라 입 꼭 다물고 미안하다고밖에 안 하는 거 보니 더 이상 쏘아붙이지도 못하겠고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마누라 잔소리 몇 시간 내내 하는 것도 뭔가 아닌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건 더더욱 아닌 것 같아 주말에 제대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화도 내주시고 제 마음을 잘 읽어주시고 좋은 조언, 현명한 조언 남겨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올해 31살인 늦가기 여대생입니다. 곧 있으면 32이네요. 2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 문제에 부딪혀 제가 이기적인 건지 어쩐 건지 머리가 너무 복잡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 터놓고 얘기하고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정도 취업 준비를 하다가 운 좋게 대기업에 입사하여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딱히 제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없었고 적성도 꿈도 없었기에 이렇게 방황할 바에 그냥 돈을 적성으로 삼자 싶어 돈 많이 주는 대기업을 목표로 하여 입사를 했어요. 성취감을 느끼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직장인도 계시겠지만 전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만 보고 일했던 터라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그저 주말에 산으로 바다로 차 한 대 구입해서 놀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는 기쁨의 일을 했죠. 그닥 제 일에 대한 애착 같은 건 없었어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고 모아서 고향 내려가서 장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하든 그런 생각이었어요. 입사한 지 2년 차가 되던 해에 그래도 꿈이란 게 생기더라고요. 바로 한의사였습니다. 평소 한방 쪽에 관심도 많았고 어렸을 적 꿈이 한의사였어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고등학교 때 현실을 깨닫고 자연스레 접었지만요. 그렇게 꿈이란 게 하나 생기니 무의미하던 제 삶에도 변화가 일어났죠. 일을 해도 학비를 위해 벌어놔야겠다는 생각을 하니 더 열심히 일해서 모으게 되고 쉬는 날에 의미 없이 가졌던 술자리가 없어지고 의과대 3학년 학사 편입을 위해 개론책부터 보기 시작했죠. 삶의 온기가 부러지는 기분이었고 마음도 벅찼어요. 편입을 위해서 영어야 직장 때 항상 쓰는 거니 어려움이 없었고 개론과 한문 서적을 시간 날 때마다 달고 살았죠. 독하다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힘든지 모르고 공부했어요. 그 와중에 지금 현재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당시 남자친구는 31살이었고 올해 34살입니다. 공부한다고 한 달 서너 번 보는 게 다였지만 항상 저를 이해해주고 챙겨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올해 제 고향 지방의 대학 한의학과 편입에 성공하여 직장을 정리하고 내려와 현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4년 학비는 벌어놨지만 그렇게 여유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남자친구 만나던 당시에도 저는 한의대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 공부를 다 마치고 의사 되기 전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고 그럴 경제적 여유도 없으니 오빠 나이를 생각해서 2, 3년 안에 결혼을 생각할 거면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말했죠. 남자친구도 너 의사 될 때까지 뒷바라지라도 하겠다며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라 하던 남자친구가 편입학한 후로 자꾸 결혼을 보챕니다. 학교 때문에 지금 2시간 거리를 떨어져서 지내서 불안해서인지 뭔지 지금 편입하여 학부 강의 따라가기도 벅찬 제가 무슨 딴짓을 한다고 부쩍 안 하던 남자 의심도 하는 것 같고 구속하는 것 같아요.
편입 확정 후 학교 개강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남자친구 고향에 같이 간 적이 있어요. 바람만 쐬고 올 계획이었는데 어쩌다 처음으로 남자친구 부모님까지 뵙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 차나 마시고 가자 해서 갔는데 고향부터 직업까지 이것저것 물으시더라고요. 아들 여자친구라 궁금한 게 많으신가 보다 생각하고 말씀 잘해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분 나빴던 건 제 나이를 들으시곤 나이가 너무 많다고 노산이니 애부터 가져라. 이제 학교 다닐 거라니 그 나이에 무슨 학교냐며 무슨 학교냐고 물으셔서 말씀드렸더니 꼴랑 지방대 아니냐고. 남친은 경기도권 4년제 나왔어요. 옆에서 남자친구가 한의학과 다닌다 하니 그제서야 반색을 띠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형편이 안 돼서 병원 개원까지는 못 해준다는 등 집은 빌라 정도 해줄 수 있다시는 등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말씀은 감사한데요. 저도 저희 집도 형편도 안 되고 저도 공부가 아직 많이 남아서요. 아직 결혼 생각은 없고 이건 땡땡씨랑도 다 얘기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좋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무시하시고 본인 얘기와 결혼 얘기만. 그렇게 몇 시간을 앉아 듣고 겨우 집에 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의과생 되더니 변했다. 자기 집을 무시한다. 지금까지 사귀면서 한 번도 저한테 쓴소리 한 적 없이 다툰 적 한 번 없이 지내왔는데 처음으로 얼굴 붉혔어요. 결국 마지막엔 저 혼자 사려는 욕심 많은 이기적인 여자로 만들더니 집으로 가더라고요. 처음 싸웠던 터라 속상하고 놀래서 눈물이 났는데 학교 도서관 가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해보니 대체 남자친구가 왜 그런 행동들과 말을 한 건지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추가, 응원의 말씀과 조언들에 참 감사한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제 꿈을 찾고 인생을 사는 것만큼 참 중요하고 신중하게 행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귀를 트게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꿈을 찾아주고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는 것처럼요. 조언들 신중히 더 생각해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거라고 제 자신을 믿고요. 후기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닥 후기까지는 올릴 좋은 일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쓰여서 여기 다시 글을 덧입혀 쓰는 것은 늦은 나이에 꿈을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 아직 꿈을 못 찾아 방황하는 몇 개의 댓글들 때문이에요. 60대에 한의학과에 입학하여 면허 취득하신 만학도 할아버지 사연에 비하면 제가 늦은 나이에 꿈을 찾았다 이야기하는 게 조금 우스운 일도 같지만 도움이 될까 해서 나름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오글거리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고 이런 이야기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쑥스러운데요. 저에게 있어서 더더욱 사랑, 꿈, 돈 세 가지는 같은 것 같아요. 사랑도 꿈도 돈도 찾으려 하고 갈망하면 더더욱 도망가고 손에 잡히지 않다가 무심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우연 같은 필연으로 자신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마치 밀당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사랑도 꿈도 돈도 무조건 하려고 가지려고 찾으려고 방법을 갈구하기보단 내 자신이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행복할지, 돈을 벌어 어떻게 쓸지 나 자신부터 갈구해야 한다 생각해요. 나를 모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사랑할 줄 모르고 존경할 줄 모른다면 그 무엇도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무조건 꿈을 참는다라기보다 잠시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 집중해 보세요. 참고로 저는 주말에 술 진탕 먹고 다음날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자주 가던 공원에서 헛개수차를 마시며 공원에 뛰어놀던 아이들을 보며 퀭한 눈으로 동심에 젖어 있는데 꼬마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나오신 할머니가 아이의 입에 챙겨오신 간식 떡을 주시며
우리 강아지 커서 뭐가 될 거냐 물으니 꼬마가 아주 훌륭한 한의사가 될 거예요 하더군요. 제 돌아가신 할머니도 제가 딱 저 꼬마 아이만 했을 때 한의사가 꿈이라고 한의사가 될 거라고 말하면 그래, 우리 강아지는 꼭 훌륭한 한의사가 될 거라며 안아주셨던 생각이 나면서 울컥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아기 때부터 할머니 손에 커서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큽니다. 그때의 꿈 많고 사랑스럽던 저의 모습이 참 그립고 뭔가 울컥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어서서 그 아이에게 가서 아기가 너무 예뻐서 그렇다며 아기 과자라도 사주세요 하며 돈을 아기에게 쥐어주었어요. 신뢰가 안 됐길 바랍니다. 순간 그 꼬마가 너무 고마운데 당장 표현할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더군요. 그 길로 공원을 걸어 나와 한의대 편입 정보를 찾고 바로 개론책 구입했습니다. 이렇듯 정말 무방비한 상태에서 찾아왔어요. 제가 일부러 찾으려 노력하고 했다면 더 빨리 찾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세상과 등지기 전에 진정한 자기 꿈을 갖고 이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담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조언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다들 행복한 자기 자신을 만드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